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현재 청약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청약이 진행될 신플랫폼과 더즌의 기업 분석 및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확정, 좋은 회사 동시상장보단 안 좋아도 단독 상장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신플랫폼과 하나플러스 제오 스펙은 3월 11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3월 12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더즌은 3월 10일 청약을 시작하여 3월 13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신플랫폼과 하나플러스 제오 스펙은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더즌과는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신플랫폼과 하나플러스 제오 스펙은 환불일이 2일 뒤인 3월 14일 금요일이지만 더즌의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플랫폼의 상장일은 3월 21일 금요일이고 더즌의 상장일은 3월 24일 월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청약 전 신플랫폼의 상장일이 3월 20일로 나오기도 했었지만 수혜 측 결과가 확정되며 상장일이 3월 21일 금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즌의 상장일도 3월 21일로 표기되었었지만 수혜 측 결과가 확정되며 3월 24일 월요일로 상장일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두 종목 모두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신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플랫폼은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형 사물 인터넷인 산업용 AIoT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개념이 복잡해 보이지만 각종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쉽게 사용 가능한 AI 모델을 이용하여 업무의 효율화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실제 사용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병원에서는 병상마다 수작업으로 체온계, 심전도, 혈압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플랫폼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각종 필요한 데이터를 IoT 기기로 자동으로 수집하고 한눈에 병상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각화 대시보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플랫폼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모든 매출이 AIoT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비중을 살펴보면 매출은 모두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플랫폼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플랫폼의 분기별 매출을 살펴보면 매출이 거의 대부분 4분기에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과 2022년을 살펴보면 무려 매출의 88%가 4분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4분기 매출이 많은 이유는 주로 고객사의 사업 계획에 따라 연초부터 작업이 착수되고 매출이 4분기에 잡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플랫폼은 아직까지 적자 회사이기에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술을 평가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평가데이터입니다. 각각 A등급과 BBB 등급을 받았습니다. 상장을 위한 최저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A등급을 준 기관의 평가를 살펴보면 신플랫폼의 기술이 신뢰성과 차별성이 있고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 등으로 기술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BBB 등급을 부여한 기관의 평가는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시장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신플랫폼의 기술이 기존 유사 기술들과의 기술적 차별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플랫폼은 MI큐브 솔루션, 모코엠시스, 엑셈 등 코스닥 상장 3개 회사를 비교회사로 선정하여 평균 퍼 30.99를 구하였습니다. 엑셈의 퍼가 51.48로 매우 높기에 평균 퍼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2026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당기순이익 54억 원을 곱해 19,192원의 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추정 당기순이익 내역을 살펴보면 신플랫폼은 2024년까지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지만 2025년에는 흑자로 전환이 되고 2026년에는 5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기업의 미래순이익은 거의 맞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당 평가가액에 22.04%의 할인을 적용한 15,0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고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요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플랫폼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는 2135건이고 경쟁률은 1213.84대 1입니다. 참여한 기관과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의무보유 합격은 건수 기준 0.19%, 수량 기준 0.31%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신플랫폼의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15,000원에 제일 많은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공모가 미만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1.0%, 22곳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신플랫폼은 공모가 15,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920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의 유통가능 비율은 37.11%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 유통가능 금액은 342억 원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는 매우 많은 편인 59.59%이고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204억 원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그리고 소액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네이버 100% 자회사인 네이버 클라우드가 1.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비율로 살펴보면 IBK 금융그룹 IP창조 투자조합 제2호가 가장 많은 13.9%, 아이큐브 드림 개인 투자조합이 10.1%, 기타 기관들이 38.2%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지분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소액주주는 37.8%입니다. 신플랫폼의 소액주주는 39명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들 취득단가는 2019년은 2,875원, 2021년과 2022년은 9,884원, 2024년에도 6,919원으로 기존 주주의 취득단가는 대부분 공모가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플랫폼은 일부 지분이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공모가 15,000원보다 높은 26,700원이지만 올해 거래량이 605주밖에 되지 않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플랫폼의 상장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3A로직스, 온코닉 테라피틱스보다 조금 더 많고 하스, 사인앱 소프트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신플랫폼의 상장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습니다. 신플랫폼의 정규직 직원 수는 모두 33명이고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 기준 5,367만원입니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약 35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KB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KB증권은 청약 수수료 1,5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100% 등급의 경우 7,500주, 청약 증거금 5,625만원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5만원입니다. 이번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부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신플랫폼은 상장의 공모가 15,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6만원, 하한가 60%는 9,000원입니다. 이제 더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즌은 자금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금융 솔루션, 환전 및 전산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크로스보더 자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더즌의 실제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메시징 서비스 매출이 41%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펀뱅킹, 그 다음이 크로스보더 자금 정산입니다. 더즌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서비스는 기업용 통합 메시징 서비스입니다.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대량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은 펀뱅킹이란 기업 고객과 은행을 직접 연결하여 이체, 내역 조회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통신료, 보험료, 렌탈비 수납과 급여 이체, 환불 시 대량 송금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매출이 많은 외화 송금은 은행 펀뱅킹을 통해 실시간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더즌의 주주 내역을 살펴보면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상장 후에도 8.4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카카오페이 지분은 상장 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즌과 카카오페이는 2017년 12월 처음으로 협업을 시작하였고 2019년 카카오페이로부터 지분 투자를 유치하며 사업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카카오페이가 취득한 더즌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주당 547원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주가 현황을 살펴보면 공모가가 9만원이었던 카카오페이는 상장 후 24만 8,500원까지 상승하였지만 현재는 공모가의 3분의 1 수준인 3만 800원입니다. 더즌의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즌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즌의 매출이 늘어났는데도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더즌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메시징 서비스는 이익률이 매우 낮은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이익률이 낮은 메시징 서비스의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전반적인 이익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즌은 공모가 산정을 위해 쿠콘, 웨캐시, 더존, 비즈온 등 3개 회사를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3개 회사의 평균 펀은 33.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의 당기순이익 약 118억 원을 곱해 주당 평가가액 16,537원을 구하였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의 36.51%가 할인된 1,5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이었지만 확정된 공모가는 하단보다 낮은 9,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즌의 수요예측에는 1,366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461.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른 수요예측보다 참여한 기관들이 적고 경쟁률도 낮았습니다. 의무보유 하격도 매우 낮은 편인 건수 기준 0.29%, 수량 기준 0.72%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더즌의 수요예측 결과는 안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즌의 수요예측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 미만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모가는 9,000원으로 정해졌지만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의 신청 가격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기관들이 확정된 공모가보다 낮은 7,000원, 8,000원대로 수요예측에 참여했습니다. 9,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참여한 기관들이 많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즌은 확정된 공모가 9,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121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지 않은 회사입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비율은 18.7%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에 유통 가능 금액은 397억 원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조금 많은 편인 43.26%이고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172억 원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개인 주주와 기관 투자자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펠컨 4호 5 개인 투자조합과 흥국생명보험 그리고 3명의 개인이 상장에 매각 가능합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을 살펴보면 4명의 개인의 매각 가능한 지분이 절반이 넘습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 일반 유상증전 없고 대부분 주식 매 선택권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주당 단가는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248원에서 1,400원입니다. 더즌의 상장의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삼양인식캠, 아이진앱보다 조금 더 많고 대진 첨단 소재, 단밀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더즌의 상장의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에선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습니다. 더즌의 정규 직원 수는 136명이고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은 5,894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약 56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50% 등급의 경우 최대 만주를 청약할 수 있고 만주의 청약 증거금은 4,5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9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는 구주 매출은 없고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더즌은 상장에 공모가 9,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36,000원, 하한가 60%는 5,400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청약이 마무리된 한택과 TXR 로보틱스는 기존 주주도 없고 상장일 유통 물량이 크지 않습니다. 기업적인 면에서도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 그리고 로봇주 테마가 있는 등 각각 매우 좋은 상황이지만 동시상장인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반대로 신플랫폼과 더즈는 각각 단독 상장이지만 신플랫폼은 적자 회사 기술 특례 상장이고 더즈는 별다른 테마도 없고 수혜측 결과가 안 좋습니다. 정말 아쉬운 밸런스 게임입니다. 아직까지는 공모주 상장일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점은 큰 단점입니다. 공모주도 시장이 좋아야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3월 초에 상장한 대진 첨단 소재와 MD바이스는 종가가 급락하며 마무리되고 있기에 분위기가 조금 안 좋게 변할 수도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독 상장은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 안 좋았던 분위기에 상장했던 4종목 모두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었기에 모두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좋은 회사는 아니고 기존 주주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단독 상장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신플랫폼이 단독 상장이긴 하지만 전일 상장하는 한택, TXR 로보틱스의 상장일 주가 흐름에 따라 2일차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신플랫폼은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되지만 단독 상장이 아닌 것 같은 상황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그래도 규모가 큰 종목은 아니기에 두 종목 모두 균등은 모두 참여할 만한 것 같습니다. 비례는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으면 참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경쟁률이 너무 낮으면 주식을 너무 많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에 적절히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쉬기에는 아쉬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에게 좋은 수익만 함께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